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담당 교수 이승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10번째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죠, 여러분들. 5월은 뭐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5월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5월을 대학생으로서 즐기는데 조금 애로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서 만났다면 뭐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5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했을 텐데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9주차 복습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 뭐 얼굴이 안 보여도 상관없죠, 여러분들? 예, 오늘은 뭐 얼굴 끄고 그냥 수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부터는 그 영상 녹화 방법을 좀 다르게 바꿨는데, 어, 이게 좀 이제 저도 녹화하기가 조금 편하긴 한데, 요거는 좀 애로가 있어요. 그 얼굴이 나오면 이게 녹화가 그 저장되는 시간이 엄청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굴을 요번 주는 빼고 그러고 이제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주차 때는 당당한 자기 표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죠. 자기 표현적인 사람,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자기의 표현을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어, 이런 자기 표현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준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인의 성장, 또 앞으로 성장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그런 스트레스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기 표현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내가 뭔가 내 의사 표현을 꼭 해야 될 때는 자신 있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 그래서 이제 당당한 자기 표현의 방법, 아이 메시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과 감정들을 스스로가 감정과 느낌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화의 방법,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아이 메시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유 메시지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I 메시지와 U 메시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어, 대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설득력 있는 의사 표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된다. 또 때로는 필요할 때 우리가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몸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단호하게 또 우리가 이제 내가 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긍정적인 의사 표현 또 긍정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설득력 있는 의사 표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의사 표현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비교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말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건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차분한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또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것, 또 이제 긍정적인 어떤 호칭들을 사용해서 심리적 간격을 좁히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또 내가 뭔가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될 때는 그런 정보들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상대방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제 불만과 불평들이 가져올 수 있는 안 좋은 결과들을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설득력인 의사 표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 또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 어떤 말을 이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력 있는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조금 긍정적인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또 이상과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차이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잘못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매우 대화 안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칭찬해야 될 일이 있거나 상대방이 정말 고생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조 심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제 뭔가 자신의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자, 의사표현 이제 질문과 코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도 이어서 계속 할 텐데요. 그때는 이제 잠깐 여러분들한테 처음 질문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를 소개해드렸었고, 질문이 왜 중요한지, 질문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우리는 뭐 이제 여러분들 하루에 누군가에게 질문을 항상 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스스로 있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항상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또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질문을 하면 또 통제나 정리가 되고 질문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하고 또 질문하다 보면 또 스스로 납득이 되거나 설득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7가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소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던지면 좋은 질문이 뭐가 있는지, 오늘 또 만나면 친구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작성해보는 그런 소과제를 제가 내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주차 본강의를 여러분들하고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질문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좋은 질문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 우리는 이제 하루에도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하루에도 내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들은 자신의 어떤 행동을 뭔가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시키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거나 또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을 또 좌우할 수도 있고 선택된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을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힘을 준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7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거나 상대방이 할 때도 우리는 이
이 질문을 안에서 바람직한 질문과 우리가 또 피해야 될 질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나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죠. 질문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도 굉장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내 스스로에게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도 다양한 어떤 그런 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질문에 따라서는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사거나 서로가 또 그런 질문들 때문에 뭐 싸움이 이루어지거나 또 아니면 갈등이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네요. 하나는 열린 질문, 하나는 닫힌 질문입니다. 자, 열린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보통 닫힌 질문은요.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단답형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닫힌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닫힌 질문 방법을 쓴다면 예, 아니오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이 이어지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는 열린 질문의 방법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니라 그 이상의 답들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을 좀 더 풀어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열린 질문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법이 열린 질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닫힌 질문은 바로 예 또는 아니요라는 단답형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는 이제 상대방의 말과 방향을 제한해서 이제 명확한 그냥 답을 듣기를 원할 때 쓰는 방법인 거죠. 닫힌 질문은. 자, 그러면 뭐 이제 열린 질문의 방법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과제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럼 교수님이 뭐 A, B, C, D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열린 질문인 겁니다. 자, 닫힌 질문은 자, 뭐 누구누구 학생 오늘 교수님께서 지시하신 거 다 했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네, 다 했으면 네, 다 못했으면 아니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그걸 뭔가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 쓰는 그런 질문 방법이다. 닫힌 질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또 질문의 종류는 이제 긍정 질문, 뭐 부정 질문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긍정형 질문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어떤 장점, 또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그런 질문의 형태입니다. 이게 밝은 에너지를 통해 문제 해결 등 긍정적인 방법을 모색해 볼 때 아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질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부정적인 질문은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부분과 단점을 언급하는 게 부정적인 질문인 거죠.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하락하게 만들고 또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효과가 있죠. 네,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긍정의 질문은 여러분들 당신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건 긍정형 질문이 되겠죠. 부정형 질문은 당신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자신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자신 없는 것.
이런 건 이제 부정적인 표현인 거죠. no, 아니오가 될 수 있는 것들.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아니면 당신의 행동 중에 당신의 단점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바로 부정형 질문이 되겠죠. 네. 자, 이런 것들 이제 긍정형 질문과 부정형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부정형 질문들, 긍정형 질문들은 사실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말 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질문들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누구누구 씨 이거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부정형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거 잘못되고 있나요?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방은 굉장히 크게 주눅이 들겠죠. 그러면 그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더 불안한 마음들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부정형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긍정형 질문으로서 바꿔서 하면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뭔가 이 직원이 일을 잘 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누구 씨,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이 힘들죠. 이거 많이 힘들 거라고 봐요. 네, 저도 이거 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자,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제가 좀 도움이 된다면 더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뭘 같이 우리 도울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뭔가 얘기를 해주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실수를 하고 있더라도 그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긍정형 질문과 부정형 질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사실 굉장히 많이 틀려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미래형 질문과 이제 과거형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미래형 질문은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거형 질문은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형 질문은 질문의 초점이 미래를 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해결책,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과거형 질문은 변명이나 핑계 답변 등으로 생각의 폭을 뭔가 좀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문 방법이 될 겁니다. 반면에 미래형 질문은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좀 더 뭔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미래에 대한 질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긍정적인 미래 질문들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뭐 이제 여러분 동료한테 누구누구 친구와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관계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제 친구 동기니까 우리가 서로 공동의 어떤 팀 안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좋은 팀워크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뭐 이제 긍정적으로 아침에 커피 타임을 통해서 서로가 뭔가 아침에 긍정적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매일 주어진다면 업무 시작 전에 저희가 훨씬 더 좀 더 유기적으로 즐거운 분위기 안에서 친해지면서 이 업무를 함께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미래형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과거형 질문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전날 뭐 회식을 했어. 근데 이제 뭐 팀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난번 그 동기 누구랑 뭐 좀 사이 안 좋고 어색해 보이던데 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 그 동기랑 뭐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뭐 이제 그게 뭐 서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서로 좀 뭐 말다툼이 있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응? 그때 이제 이런 거를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를 받은 팀장이 그래? 이게 분위기 너무 안 좋던데? 이러고 끝나버리면 이거는 아주 그 이제 생각의 폭을 굉장히 제한시키고 응? 이제 그 사람한테 어떤 뭔가 핑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고집이 있어서 뭐 그래서 뭐 해결 뭐 그렇게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그냥 이거는 정말 어, 여기서 그냥 안 좋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럼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야 그러면 그런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바로 미래형 질문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 그래도 우리가 서로 같은 팀이기 때문에 동기들끼리 잘 지내고 동기들끼리 또 좋은 분위기에서 일을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또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우리 팀이 함께 좋은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바로 이제 미래형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상대방도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해결을 적극적으로 뭔가 이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형 질문과 가계형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좋은 질문, 또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좀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질문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일본인인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분 책에서 이제 가장 좋은 질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질문, 또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주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구체적인가, 추상적인가, 또 본질적인가, 또 본질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유형별로 질문을 분류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이냐 그리고 또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질문의 내용이 어떤 삶이나 대화의 주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상대로 하여금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 되겠죠. 대화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뭐 또 사소한 것에 대한 또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구체적인 질문이고요. 뭐 이제 좀 너무 뜬구름 잡거나 우리가 상상 속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추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추상적인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 과정 안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어떤 관계 안에서 그냥 아주 편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원활한 소통, 특히 이제 회사나 학교나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이제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업무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업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게 이제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죠. 지금 자격증 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구체적이고 본질적이지 이제 그런 비본질적인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이면서 비본질적인 질문은 자, 평소에 무엇을 하며 지내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본질적이진 않죠. 그냥 뭐 구체적인 질문은 되죠.
그냥 게임 해본 적 있어요? 주말에 뭐 하세요? 뭐 이런 것들도 다 구체적이지만 아주 이제 아주 본질적인 걸 묻는 건 아니죠. 그냥 좀 더 뭔가 추상적인 것들을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음. 구체적이지만 이제 비본질적인 질문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추상적인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추상적이고 이제 비본질적인 질문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를 묻는 거죠. 근데 그게 추상적인 영역에 있다. 중요하지 않은데. 또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게 이제 추상적이고 비본질적인 질문이 되겠죠. 자,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은 뭘까요? 본질적인 질문은 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이런 거죠. 추상적인데 본질적이고 구체적이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행복이란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바로 본질적인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아주 본질적인 걸 묻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A, B, C, 아니 1, 2, 3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물어보는 질문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구체적이고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질문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코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칭은 좀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강의를 이걸로 마치고요. 2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코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